부산 사하구의 좁은 골목 끝에 2층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김혜순의 집은 창문이 하나뿐인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아니라 옆집 담벼락만 보였지요. 혜수는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보일러를 켜지 않아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이불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통증이었지요.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에는 젊은 날의 혜순과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제주도 성산 일출봉이었습니다. 1978년 가을, 신혼여행으로 떠난 유일한 여행이었지요. 여보, 우리 나중에 손주들이랑 다시 오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혜수는 그 약속을 대신 이루고 싶었습니다. 식탁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글씨가 희미해진 통장이었지요. 혜수는 그 통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잔액은 382만 원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반찬가게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담았습니다. 무거운 보온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골목을 돌았지요. 한 달에 45만 원을 벌었습니다. 오후에는 식당 보조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습니다. 주방장은 가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혜수는 참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주 3회 야간 청소를 나갔습니다. 오피스텔 복도와 계단을 닦았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걸레질을 하면 등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더 벌었지요. 그렇게 모은 돈은 모두 이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혜수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끄고 지냈습니다.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옷은 2년 전에 산 것을 고쳐 입었지요. 식탁 위에는 접어둔 종이가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혜수는 그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 준비 목록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 수영복 파란색 120 사이즈, 손주 서윤이 원피스 수영복 분홍색 110 사이즈, 며느리 수진 씨 화장품 세트 백화점 브랜드, 아들 도연이 편백나무 지갑, 가족 단체 사진 앨범 고급형, 모두 동네 도서관에 가서 사서에게 물어가며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의 마음이었지요.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주 가족여행 단톡방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성산 일출봉 사진이었지요. 여기 일출 보러 가요. 애들 좋아할 것 같아요. 혜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남편과 함께 섰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랑 서윤이도 저기서 웃을 수 있겠구나. 혜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응, 좋아. 나도 예전에 가봤는데 좋더라. 하지만 댓글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다른 사진을 올렸습니다. 혜순의 글은 그 아래로 묻혔지요. 혜순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바쁠 거야. 여행 가면 함께 웃을 수 있어.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혜수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오래된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반찬 가게 배달이 있었지요. 현관문을 나서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여행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줄 거야. 복도 끝 계단을 내려가는 혜순의 뒷모습은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기대와 희망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희망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일러를 아껴서 떨리는 손으로 모은 돈, 배달하며 맞은 찬바람, 혼자 먹는 싱거운 저녁, 그 모든 희생이 함께 웃는 가족이라는 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혜순의 통장은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그녀에게는 가족에 대한 마지막 끈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순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주 가족여행 단톡방이었습니다. 새 메시지가 47개나 쌓여 있었지요. 며느리 수진이 링크를 올렸습니다. 제주 맛집 리스트 공유해요. 다들 보세요. 혜수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파일이 열렸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일정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름란을 보니 7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현, 박수진, 김민준, 김서윤, 박성호, 김미숙, 박수영. 혜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설마 빠뜨린 거겠지. 그녀는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일정표에 엄마 이름이 없는데 빠뜨린 거니? 메시지는 읽음일로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다른 사진을 올렸습니다. 애들 수영복 샀어요. 귀엽죠? 손주들이 수영복을 입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혜순의 질문은 그대로 묻혔습니다. 혜순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바쁘겠지. 나중에 얘기하면 돼. 사흘 뒤 혜순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6번째에서 끊어졌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시간 있을 때 전화 좀 해줘.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습니다. 회의 중. 나중에. 혜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아들의 말투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바빠서 미안해. 저녁에 꼭 전화할게라고 했었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혜수는 아들 집 앞까지 갔습니다. 손에는 김장김치를 담은 통이 들려 있었지요. 무거웠지만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김치 좀 가져왔어.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얼굴에 팩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미안해.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수진은 김치통을 받으며 현관에 그대로 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지요. 도연이 있니? 내 서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잠깐만 얼굴 보고 갈게. 수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바빠서요. 죄송해요. 그때 안쪽에서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혜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하지만 수진이 재빨리 민준이를 막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안 들어?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안 돼. 지금 할머니 바쁘셔. 인사만 하고 들어가.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혜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수진의 눈빛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 잘 있어, 민준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혜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무릎보다 더 아픈 곳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수는 단톡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며느리의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요. 배경은 놀이공원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윤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엄마랑 애들이랑 너무 잘 놀아요. 히읗히읗 제주 가서도 이렇게 재밌게 놀자. 혜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받은 적도 없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82만 원.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혜수는 통장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모두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단톡방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은 항상 잘려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혜순을 중앙에 세우지 않았지요. 혜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여행 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 혜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주 가면 다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이틀 전이었습니다. 혜수는 손주들을 위해 산 수영복을 다시 꺼냈습니다. 파란색 민준이 것, 분홍색 서윤이 것. 포장지를 정성스럽게 접고 리본을 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통화 가능하세요? 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얘기하려나 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한 번만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응, 도연아.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엄마 제주 여행 말인데요. 응, 엄마도 준비 다 했어. 애들 수영복도 샀고. 엄마, 아들이 혜순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엄마는 쉬세요. 혜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힘드시잖아요. 요즘 일도 많이 하시고. 집에서 푹 쉬세요. 무슨 소리야, 도연아. 엄마는 괜찮아. 애들이랑 가고 싶어서. 엄마 비용은 이미 내주셨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편히 쉬세요. 혜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엄마는 빼는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이랑도 가는 거라서요. 너무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엄마는 불편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민준이 서윤이 보고 싶어서 3년을 모았는데 엄마 알아요. 그래서 비용 쓴 거잖아요. 엄마는 돈 쓰라고 번 게 아니야. 같이 가고 싶어서.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도 힘들어요. 시어머니까지 가면 눈치 보여서 여행이 아니래요. 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요. 그때는 엄마랑만 갈게요. 응? 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엄마도 푹 쉬세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행 예약 확인서가 있었지요. 혜수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항공권 예약 내역이었습니다. 예약자 김혜순, 결제 금액 382만 원, 탑승자 명단, 김도현, 박수진, 김민준, 김서윤, 박성호, 김미숙, 박수영. 혜수는 천천히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7명. 자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예약자이지만 탑승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지만 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혜수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돌잔치 때였습니다. 그때 아들은 혜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지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아들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혜수는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눈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작은 잔에 따라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아래로 웃으며 걷는 가족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있었지요. 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3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저려도 참았습니다. 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떨며 잤습니다. 밥은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가족의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 가족 안에 없었습니다. 혜수는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지갑이었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혜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9시 만나요. 다들 늦지 마세요. 혜수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통장과 예약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예약자 이름 김혜순, 결제 계좌 김혜순, 모든 것이 그녀 명의였습니다. 항공권도 숙소도 렌터카도. 혜수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결심이었습니다. 혜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액 382만 원. 그녀는 화면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좌 사용 정지 신청.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말 정지하시겠습니까? 혜수는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눌렀습니다. 계좌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혜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쓸 거야. 창밖으로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혜순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고요하게 무너졌고 동시에 이상한 침착함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김포공항 3번 게이트였습니다. 아들 도연은 가족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엄마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도연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들어가자. 그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제가 안 되는데요. 도연은 이상하다는 듯 카드를 다시 건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직원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역시 안 되네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 다른 카드 드릴게요. 두 번째 카드도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모르겠어. 카드가 다 안 돼. 도연은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모든 예약이 취소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권, 호텔, 렌터카 모두 결제 실패로 자동 취소되었습니다. 여보 뭐래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급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